최근 문재인 정부가 군사분계선상의 적대 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CNN은 20일 복수의 미국 방부 관계자를 인용, 연안 방어용으로 개발된 1800톤 디젤식 로미오급 북한 잠수함이 연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48시간 동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화를 내건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SLBM 추가 실험, 연안 침투 등 비밀리에 잠수함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잠수함은 유사 시적 심장부에 대한 대지 정밀 타격을 비롯해 은밀하게 적진의 침투에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로미오급 등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대수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우리 해군은 함정 톤수와 전함의 장비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잠수함만을 비교해볼 때는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밀리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14척을 포함해 70여 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2대, 중국은 61척, 일본은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정 중 상당수는 300톤급 미만의 잠수정에 가까운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다. 70여 척 중 잠수함으로 분류되는 로미오급은 20여 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어급 소형 잠수함과 연어급 및 유고급 잠수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어급이나 연어급 및 유고급은 특수부대 침투나 기뢰부설 등 침투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북한은 SLBM 개발을 시작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더 큰 잠수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해온 잠수함은 2000톤급인 신포급 잠수함이다.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차례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향후 SLBM 추가 시험 발사뿐만 아니라 잠수함 작전 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2018년 9월까지 발사관을 2에서 3개 갖춘 새 잠수함을 개발하라고 노동당과 군부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SLBM 발사용 잠수함은 한 발만 탑재하고 있어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경남도 신포시 선박 수리 공장에 1만 톤급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선박 건조대를 건설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북한은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만드는 데 정권에 사활을 걸 정도로 군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도 잠수함 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현재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1200톤급 9척과 1800톤급 5척 등 총 14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향후 1800톤급 신형 잠수함 4대를 추가로 전력화해 2019년부터는 총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잠수함 대수로는 북한에 한참 모자라지만 최첨단 장비의 현대식 잠수함이기에 북한과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력이다. 1800톤급 잠수함은 적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와 수중미사일 기뢰 및 하푼 대함유도탄뿐만 아니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해성-3을 탑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순항 미사일보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 사관을 갖출 예정이다. 2020에서 2024년 건조 예정인 장보고 3 배치 1 잠수함 3척에는 수직 발사관이 6개씩 탑재된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2비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이후 전력화되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3척은 각각 10개의 수직발 사관을 탑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군의 잠수함 전력은 북한 대수는 적지만 잠항 시간이 훨씬 길고 성능 역시 우수한 편이다.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작전 배치와 선체 고정식 소나를 장착한 신형 호위함 건조로 적잠수함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형 잠수함 건조에도 목숨을 거는 것은 우리의 원점 타격 전략과 관련이 깊다. 수도권 내 포진된 북한 장사정포가 위력은 있지만 우리 군이 원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반격을 할 경우 그 위력은 반감된다. 북한도 그들의 포진지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이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잠항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더구나 대형 잠수함에 핵미사일까지 싣고 바다 밑을 유닛 다닌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위험 요소다. 원점 파악은 시간이 생명인데 잠수함의 경우 상당히 파악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도 북한 잠수함의 전력을 예사로 볼 수 없는 비근한 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무리 작은 북한 잠수함이라고 해도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군의 북한 잠수함 이상 징후 포착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도발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동료 SLBM 한국 급소 찌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SLBM 발사대 3개를 갖춘 디젤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잠수함 전력을 비교해봤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SLBM을 쏠 수 있으면 이것은 한국에 얼마나 치명적일까? 한국의 잠수함 전력 확충 계획도 검토한다.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해군 함정이다. 어뢰와 미사일을 주력 병기로 삼는다.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고 전략적 공격 무기로 사용된다. 추진 동력에 따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내연기관 및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으로 나뉜다. 디젤 잠수함의 수중 항해 가능 시간은 수시간에서 수일이어서 원자력 잠수함의 수개월에 비해 매우 짧다. 더 조용히, 더 크게, 더 오래, 더 깊이가 현대 잠수함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제1연감에 따르면 해군력을 보유한 164개국 가운데 잠수함 보유 국가는 43개국. 이 중 잠수함 설계 능력은 일부 선진국만 갖고 있다. 그 설계의 모토는 과거엔 더 조용히, 더 크게, 더 빠르게였다. 지금은 더 조용히, 더 크게, 더 오래, 더 깊이로 달라졌다. 30대에 사라졌던 동생, 6년 만에 낯선 노인으로. 잠수함의 정숙성은 생명이다. 소음 원인 차단이 잠수함 설계의 핵심이다. 잠수함 소음은 항진 때 선체와 해수의 마찰로 발생하는 유체 소음, 추진 체계와 장비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스크루 소음이 있다. 이 중 기계, 스크루가 소음의 주원천이다. 스크루의 경우 날개를 휘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다. 프로펄서 같은 소음을 줄여주는 새로운 추진기도 나왔다. 냉전 시대인 1970년대 일본의 도시바는 소음을 줄이는 잠수함 스크루 기술을 소련에 팔았다. 그러자 미국에선 도시바 녹음기를 땅에 팽개치고 발로 밟았다. 잠수함의 덩치가 커야 하는 데는 공수양면의 이유가 있다. 덩치가 크면 탐지될 확률은 높아지지만 더 큰 탐지 장비와 더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다. 한 해군 함장은 필자에게 북한 잠수함을 요리하려면 지금보다 소나 성능이 10배는 좋아야 하는데 그런 소나는 아주 커야 하고 그걸 실을 배도 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핵잠수함을 7,000톤 이상 크기로 만드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작용한다라고 했다.
잠수함전의 승패는 누가 소음을 먼저 탐지하느냐로 갈린다. 그러자면 손안은 민감해야 하고 배치도 잘해야 한다. 무장력도 잠수함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 주요한 이유다. 특히 미사일 때문이다. 미국의 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에는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24발이 실려있다. 발사 뒤 12발의 소탄두로 분리되는 다탄두여서 288발이 탑재되어 있는 셈이다. 탄도미사일 한 발의 위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위력과 비슷하다. 이런 무기를 싣고 움직이려면 잠수함이 커야 한다. 오하이오급은 18,700톤이다. 크고 무거운 무기를 많이 싣기 위한 잠수함의 덩치 키우기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 오랜 잠항이라는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추진 잠수함으로 달성됐다. 오늘날 핵추진 잠수함은 35노트의 수중 속력으로 거의 무한정 달릴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들은 승무원의 건강을 위해 30일 잠항 뒤 떠오른다. 이론상으론 반영구적 잠항이 가능하다. 디젤 잠수함도 핵추진 잠수함을 흉내내 지속 잠항 능력을 향상시켰다. 공기분류 추진 잠수함이다. 기존 디젤 배터리 추진 재래식 잠수함은 수면으로 스노켈 마스트를 올려 공기를 흡입한 뒤 디젤 엔진을 가동해 얻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수중에선 이 배터리로 스크루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다. 문제는 수면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동안 잠수함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공기 없이 디젤 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AIP 체계다. 과거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저속으로 수일 정도 잠항했는데 AIP는 저속으로 수주 동안 잠항할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대부분 AIP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다.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구되는 더 깊이 잠항하는 기능도 고장력 철강의 개발로 발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의 최대 작전 심도는 140m 정도였다. 지금은 티타늄을 적용하면 수심 900m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바다 깊이 숨어 있다가 파멸적 타격을 입히고 사라지는 잠수함이 가까운 어느 바다에서 어슬렁거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전략무기로서 잠수함의 최대 강점은 바닷속에 있어 적이 공격을 피하기 용이하고 은밀히 침투해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을 전략무기로 구분하는 이유도 단번에 전략적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잠수함에 전략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SSBN이라는 약호로 나타낸다. 사정거리 수천에서 1만 킬로미터 수준의 전략 핵탄두 탑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초보적인 것은 3,000톤 이상이다. 적어도 4,500톤 이상 돼야 핵추진 잠수함이 될 수 있고 몇 발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상 발사 미사일 및 항공기 탑재 핵전력을 완전히 폐지하고 핵전력을 오로지 SSBN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도 이첨단 비밀 병기인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78척으로 보유 척수 기준으로 세계 1위다. 2014년 7월 28일 미국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게재된 내용이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자료를 재가공한 결과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보다 많은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1위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14척과 16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잠수함뿐 아니라 이보다 작은 잠수정까지 포함하면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세계 최다 보유국이 맞다고 말한다. 보통 배수량 300톤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잠수함, 미만이면 잠수정으로 분류한다. 국방백서 등 우리 군의 공식 평가도 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보도와 큰 차이가 없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침투용 소형 잠수함이나 잠수정보다는 큰 잠수함 증강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북한보다 적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70여 척의 잠수함정 중 상당수는 잠수정이나 소형 잠수함이다. 20여 척은 잠수함으로 분류되는 로미오급이고 나머지 40에서 50여 척은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나 연어급, 유고급 잠수정이라는 것이다.